요즘 현명한 어머니들은 조용히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잘 살면 그게 내 행복이라고 믿었던 그 오랜 믿음이 사실은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착각이었다는 것을. 딸도 아들도 남편도 아닙니다. 늙어서 진짜 필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용히 나눠보려 합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던 70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느라 허리가 휘었고 딸 결혼시키느라 노후 자금을 거의 다 쏟아냈습니다. 늘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잘 되면 돼 라고 말하셨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 그 어머니의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아들도 딸도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무서웠어. 내가 평생 준비한 게 자식뿐이었는데 자식은 자기 삶이 있더라고.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게 아닙니다. 자식을 너무 잘 키운 겁니다. 자기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그게 어떻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사실 이건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비슷한 마음을 안고 사실지도 모릅니다. 자식한테 서운하고 내가 너무 많이 줬누나 싶고 그러면서도 또 뭔가 더 해주고 싶고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외로운지 저는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서운함을 잠깐 내려놓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3가지 습관. 자식도 남편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하루를 갖는 것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을. 엄마는 뭐가 좋아? 누군가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으셨나요? 많은 어머니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춘다고 합니다. 50년 가까이 살면서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게 가슴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이른 아침 혼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조용히 라디오를 틀어놓고 창밖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는 시간. 잠깐 동네 한 바퀴를 걷다가 담벼락에 핀 작은 꽃 앞에서 멈춰서는 일.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내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자식이 전화하든 안 하든, 날씨가 흐리든 맑든, 나는 오늘 내 하루를 살겠다. 그 결심이 생기면 삶이 달라집니다. 기다리는 삶에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하루 단 1시간만이라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작은 시간이 쌓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식을 손에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처음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치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넘어질까봐 꼭 붙들고 싶은 마음. 그런데 손을 잡고 있으면 아이는 결국 혼자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딱 한 발짝 물러나야 아이가 두 발로 서게 됩니다. 어른이 된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의 걱정이 때로는 아이에게 짐이 됩니다. 전화할 때마다 밥은 먹었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돈은 있냐. 물론 그게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 사랑의 무게를 느끼기도 합니다. 못 받아내는 게 아니라 어깨가 무거운 겁니다. 손을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자식이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손은 이제 내 삶을 붙들게 됩니다. 자식한테서 돌아온 그 마음과 에너지를 나에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습관이 어쩌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용감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고향에서 평생을 사신 어느 할머니는 70이 넘어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서울에 사는 딸한테 기대지 않겠다고 결심한 날부터 오히려 딸이 더 자주 내려왔다고 합니다. 기다리지 않으니 더 자주 보이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내 몸과 마음을 스스로 돌보는 것입니다. 이게 셋 중에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식이 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왜 오는 겁니까? 죄책감 때문에 옵니다. 걱정이 돼서 옵니다. 엄마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아픈 엄마를 처리하러 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엄마도 자식도. 그러니까 건강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스스로 잘 걷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루에 딱 30분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집니다. 무릎이 아프면 의자에 앉아서라도 팔을 흔들어 보십시오. 음식을 조금 줄이고 물을 조금 더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친한 이웃과 차 한잔 나누는 일, 복지관에 한번 나가보는 일,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는 일,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여도 이것들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돌봐야 합니다. 서운한 감정을 오래 묵히지 마십시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일기에 써보십시오. 가슴에 쌓인 것들을 꺼내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리는 습관, 오늘 눈을 떴다는 것, 바람이 선선하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었다는 것. 이런 작은 감사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듣던 그 어머니. 그분이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걷기 시작하셨고, 오래 끊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자식한테 기다리던 전화를 먼저 하는 대신 좋아하는 이웃과 밥을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더랍니다. 엄마, 요즘 뭐해? 바쁜 것 같아서. 그 말이 얼마나 기분 좋으셨겠습니까? 기다리는 엄마가 아니라 사는 엄마가 되었을 때 자식이 찾아오고 싶은 엄마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나도 해봐야겠다 싶으신가요? 아니면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조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나머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내일의 나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만의 하루를 갖는 것, 자식을 손에서 놓아주는 것, 내 몸과 마음을 스스로 돌보는 것, 이 세 가지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삶을 통째로 바꿉니다. 가을이 되면 감나무에 감이 빨갛게 익어갑니다. 열매를 달고 있던 나뭇가지는 어느 날 스스로 그 열매를 보냅니다.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 다음 해에 또 새로운 꽃이 피고 또 새 열매가 맺히니까요. 어머니도 그런 나무입니다. 평생 열매를 키워 세상으로 보낸 나무. 이제는 그 나무 자신이 잘 자랄 차례입니다. 봄비를 맞고 여름 햇살을 받고 가을바람에 흔들리면서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짧은 산책 한 번, 좋아하는 노래 한 곡,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아니, 살아야 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